이것은 김건희 씨가 MBC에 대해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법원에서 결정을 낸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야 지금 보면은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또 뭐 각종 매체에서 이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게 개입이 된 해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고 결정문은 결정난대로의 효력만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풀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별지에 있는 것 중에 이거는 MBC가 애초에 포기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방송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걸 뭐 요약해놓고 한 거를 우리가 내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해설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이 결정문을 풀이해주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고 김건희 씨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가 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문화방송 MBC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문의 그 핵심은 주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문은 살펴보기로 하죠. 1. 채무자는 별지 3 목록 기재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년 1월 16일 밤 8시 20분에 방송 예정인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무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MBC가 되겠죠. 이 주문에 복종할 상대는 MBC만입니다. MBC는 뭐를 방송하면 안 됩니까? 별지 3 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별지 3이라고 했으면 그 앞에 별지 1과 별지 2가 있겠구나. 이것을 당연히 알 수 있죠. 별지 1, 2, 3 중에 3만 안 된다. 이게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그러면 신청을 뭐뭐 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김건희 씨 쪽에서 신청한 모든 것 중에 별지 3을 MBC가 방송하면 안 된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졌다. 안 받아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그러니까 뭐 이게 승소, 패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기 쉽게 승소한 사람이 채권자라면 채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죠. 그래서 채권자 김건희 씨가
5분의 4만큼 졌다. 책임이 있다. 뭐 이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유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머지 5분의 1은 채무자 MBC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5분의 4는 김건희 씨가, 5분의 1은 MBC가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면 김건희 씨 측이 많이 졌다, 패소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이제 신청 취지를 보기로 합시다. 이거는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자 측, 김건희 씨 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보면 1, 2 이렇게 두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제대로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주의적으로. 이거 먼저 살펴보죠. 가가 있으면 다음에 나가 있을 것이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 나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꼭 읽어줘야 할 부분인 것이죠. 주의적으로 이거는 나는 이것을 신청합니다. 예비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이것을 신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그것을 두고 읽어봅시다. 김건희 씨가 먼저 신청한 거,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채무자는 MBC죠. MBC는 별지 1에 있는 내용을 1월 16일에 이거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주된 거였습니다. 별지 1. 그런데 기억하고 있죠? 조금 전에 봤는데 별지 1 주의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별지 1은 방송하지 말라 이렇게 안 했죠. 별지 3만 방송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막 쓰는 말로 이거 패소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MBC는 별지 2에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별지 1도 별지 2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안 받아들였다. 여기에 이 청구를 담당하는 그 법률 전문가들이 참 허술하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주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주의적과 예비적이라는 것과 관계된 그런 설명입니다. 이 주를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아래쪽에 주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비적 신청은 주의적 신청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주의적을 가나다 중에서 가로, 예비적을 가나다 중에서 나로 신청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면서 왜 안 되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김건희 씨의 이번 예비적 신청, 나에 해당되는 것은 주의적 신청, 가에 대한 내용의 양적, 질적, 일부 감축하는 신청에 해당하여 뭐 좀 이렇게 폭을 줄인, 그래서 이거는 소송상 예비적 신청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번에 김건희 씨 쪽에서 낸 것 같은 나번, 그런 예비적 신청은 가번에 흡수되는 것일 뿐 이거를 독립한 예비적 신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와 나를 신청을 했지만 나는 그냥 이 단계에서 통째로 없어져 버린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별지 2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그 신청은 애초에 이 가번에 흡수가 되는 것이어서 따로 심리도 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법원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니고 김건희 씨 측에서 잘못해서, 그래서 아예 판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 2번입니다. 채무자가 제1항 요거를 받아줬을 경우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위반을 하면은 MBC가, 그러면 MBC는 김건희 씨에게 위반 행위 한 건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그런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신청 취지 전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받아들인 것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이 별지 3이라는 것으로 또 다른 법리로 일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게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공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라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유 부분입니다. 이유는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먼저 기초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청구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다. 이번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을 MBC에서 1월 16일에 방영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채권자 주장의 요지.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채무자는, MBC는, 이게 이명수 기자라고 신문에 이미 밝혀져 있죠. 이명수, 서울의 신문, 서울의 소리 기자.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사람의 활동 양상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또 방송 활동을 하는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명수 기자가 채권자 김건희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불법 녹음을 했다. 이거 김건희 씨 주장입니다. 이 2번 전체는 김건희 씨가 남의 아무 제지도 안 받고 하고 싶은 말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녹음해서 방송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음성권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 녹음 파일 분량이 7시간 45분 정도 되는데 이번에 MBC 방송은 40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악마의 편집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곡하든지 허위 사실을 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방송 못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이고, 또 김건희 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되면 김건희 씨의 명예 그리고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죠. 음성권이 침해됐다. 그 다음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명예 그리고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김건희 씨는 MBC에게 방송 금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법원의 판단이 3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신청을 하니까 우리 법원이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관련 법리, 이번에 여러 가지 권리 침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방송을 금지할 때 그 권리 침해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좀 읽어볼까요? 자,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이게 뭐냐면 아직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방송을 해서 무엇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위자료라든지 또 그게 어떤 공법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형벌에 처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김건희 씨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미리 보니까 침해를 하려는 것 같으니까 침해 못하게 사전에 막아달라.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인 겁니다. 그래서 표현 행위는 방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전 억제라는 것은 방송 금지 가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하는가? 어떨 때 인정하는가? 이런 것이 되겠죠. 이거 마구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표현 행위라고 하는 말에서 MBC가 이미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는 일단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는 보장되는 게 마땅합니다. 권리를 억제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억제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억제하게 되겠죠. 다만 권리를 형해화할 정도로 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MBC가 일단 보호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그 공격과 방어의 방향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권리자에게 권리를 억제할 때는 김건희 씨 측에서 몇 배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 억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밝히고 있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뭐 큰 벽에 한번 딱 마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김건희 씨 측에서. 그 다음에 방송 행위에 대한 사전 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검열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전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무슨 그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다루는 사안이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제 되느냐.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상황 그리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면 또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표현 행위의 가치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것 이걸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김건희 씨가 법원에 자기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한 것이 엄청나게 클 때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것을 깨뜨리고서라도 지켜줘야 하는 것일 때 그럴 때 이 채권자가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법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도 판결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설명했냐 하면은 언론 보도에 적시된 사실 이번에 MBC가 방송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이제 대법원 판결을 역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지금 이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누군지 거의 모르는 어느 동네 사는 가정주부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적 인물 중에서도 이게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인기인이 돼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고 이렇게 된 공적 인물인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죠.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듯이 영부인 이렇게 될 인물이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감시의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관이 아니어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법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왠지 좀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질 것 같다 하는 예감이 막 짙어지죠. 이제 판단 이후에 앞에 가를 봤습니다. 이제 나 부분입니다. 먼저 기각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각. 여기서 밝히고 있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내용을 제외한 부분. 이게 말이 좀 씹힐 겁니다. 우리 국어 표현으로 봤을 때 별지 3에 기재되어 있는 목록 거기에 해당하는 거 빼고 몽땅 기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각을 하는 이 결정문의 문장이 참 눈길을 끕니다. 이거는 좀 봐야 하겠습니다. 앞에 법리를 이야기했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건에 그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래 놓고 이 뒷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금 김건희 씨인데 말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통째로 여기 들러붙어 있지 않습니까? 선대본에서. 근데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건희 씨에게 이 방송 금지를 구할 보호받을 피보전 권리, 자기가 이제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사전에 가처분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제출한 자료로 왜 당신이 이걸 요구하는데 이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했고 법관에게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것이죠. 즉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 녹음 파일이 윤석열의 반대 성향인 기자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론 기사로 인해서 심신이 약해져 있는 채권자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이게 이제 심신이 약해져 있다는 그 약자 코스프레를 좀 한 겁니다.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김건희 씨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수집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몰래 녹음을 해서 김건희 씨는 허약한 상태였고 거기에 결국은 속아서 이야기를 했고 몰래 목소리를 탈취당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그야말로 소박한 안악의 주장입니다. 법하고 관련이 없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뭡니까? 이미 법적인 사건이죠. 법원에 이 결정을 청구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미 소송이 시작이 되는 상태인데 나는 법은 몰라요. 법적인 용어는 몰라요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 주저리 한 이야기가 말짱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법원에서 말하는 이 기억 첫 번째 항목에서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좌파 매체, 소위 좌파 매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누이 앞에다 내놓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도찰을 한 것 같다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다. 법원이 제일 처음에 밝힌 게 이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했다면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라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녹음을 한 당사자, 이명수 기자, 그리고 김건희 씨, 두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겠다고 한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김건희 씨는 상대방에게 이 법을 위반했다 하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거로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MBC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돈을 주고 이 범죄 결과물을 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법원이 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항목에서 김건희 씨 쪽의 주장은 무슨 뜻이냐면 MBC가 김건희 씨와 이 기자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한 게 돼버렸다. 전혀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지금 이게 MBC를 대상으로 가처분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세 번째, MBC는 이번에 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좀 공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에다가 이게 조작됐든지 편집됐든지 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미 밟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 그 다음에 MBC에서 네 번째, 여기에 김건희 씨의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아주 내밀한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건 애초에 방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것이 주된 것은 물론이고 차근차근 혹시 또 이러면 하는 것까지 다 막아버린 것이죠. 아주 비교적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양측의 싸움이라고 볼 때 공격하는, 이걸 청구하는 김건희 씨, 공격팀에서 방어팀보다 준비를 영 안 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미움, 이거는 인격권의 침해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이게 나가면 나는 싫어요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방송을 할 MBC가 방송할 이 내용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 보도하는 경위,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내용, 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자기의 생각을 밝힌 부분, 또 김건희 씨가 반론을 한다든지 해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거 다 보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어하는 측이라고 할 수 있는 MBC에서 상식적으로 그 정도 하면 됐다 하는 절차를 다 밟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MBC는 채권자
김건희 씨가 그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내용, 이거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참 미묘한데, 결혼 전 사생활의 내용이 나가면 김건희 씨한테 해를 끼치는, 흉볼 만한 내용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씨의 해명,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다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 결국은 뭡니까? 김건희 씨에게 마이크 대준 거다. 이제 법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였구나. 자기가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변명을 하고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지금 김건희 씨는 여기 잘 밝히고 있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법적 지위입니다. 대선 후보가 아니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이거 돈 내고 등록하면 대부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배우자다. 그런데 물론 제1야당의 후보자로서 요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의 입장이고, 또 당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죠. 그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 후보의 아내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는 법원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말하자면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공적 인물이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개인의 권리는 상당 부분 축소합니다.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 정치적인 견해, 이거는 공적 인물이니까 공적 관심 사안으로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게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를 하고,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공적 인물이 특별히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물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 결정문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김건희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그런 것들은 대선 예비 후보자의 아내로서 한 것이고, 이거를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이 방송과 관련된 그 내용들은 대선 예비 후보자 아내가 한 이야기다. 그러니 내가 한 이야기 중에 좀 남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는 밖에 내보내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막 이야기하지만 그게 비판받을 만한 자리에는 이거 들려주기 싫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분을 할 것이, 지금 이 앞부분 1번 부분에서는
김건희 씨가 나를 보호해달라고 한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당신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채무자는, MBC는 이 사건 방송을 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아내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게 큰일이죠. 이렇게 될까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방송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유권자에게 알려지고 비판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저런 사람하고 부부인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도 되는가 하는 판단의 자료로 제공하는 거, 이거 공익에 부합하다. 이 이야기는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알고 투표해야 한다. 이것도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디귿입니다. 설령 이런 공익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김건희의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이 일부 침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알고 투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공공의 이익을,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비방행위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입법 취지다. 어느 정도 비방행위를 해서라도 그게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유권자가 알아야 될 것이라면 된다. 이렇게 법조문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익성을 넓게 인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김건희 씨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인격권까지도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다 하는 것은 그치 후보로 나온 사람들, 후보 가족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대통령만 되면 되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C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 했고 김건희 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에 들어 있습니다. MBC는 여기에서 요게 이제 김건희 씨는 MBC가 왜곡 보도를 할 거다, 악의적 편집을 할 거다, 허위 사실을 방송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그런데
지금 기억, MBC는 이미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거 이제 보도로 나왔죠. 그래놓고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 김건희 씨가 아까 앞에서 봤죠? 뭐 1억 원인가 달라고 한 거, 그것도 안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아무튼 MBC는 뭔가 억울하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 다 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이제 반론권이 침해됐다 하는 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별지 2에서 뭐 2, 6, 7, 8, 9항 이거 아주 극히 사적인 대화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 방송 금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잘 봅시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속칭 찌라시에서는 이거를 MBC가 방송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MBC에서 방송 준비를 40분 하니까 준비해 놨겠죠. 그런데 요 내용이 이번 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송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방송해도 여기서 말하는 요 항목이 안 들어있다. 법원의 말을 잘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이거 방송 금지해달라. MBC는 이번에 그거 안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없는데 공격을 한 거죠. 따라서 채권자 김건희의 이 부분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저거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금지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지한 거냐? 아니죠. 뭐 크게 이야기해서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이 방송 금지 가처분은 콕콕 찍어서 이거 방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방송할 게 없었으니까 판단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원이 아무 조치도 안 해준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결정문에서 별지 2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몇 항 할 거 없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별지 2에 있는 내용은 MBC가 방송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방송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이제 인용 부분입니다. 인용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방송하지 말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자 방송하지 마라 한 게 바로 이 다 인용 부분 이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별지 3 목록의 기재 부분 요거만 가처분 결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 그냥 보장한 겁니다. MBC에 대해서. 이번 방송 내용 중에 별지 3에 있는 게 뭐냐.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채권자 김건희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말을 했답니다. 자기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방송이 돼버리면 자백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경우에
진술 거부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뭐 수사하는 측에서는 그걸 강제로 털어낼 수 없죠.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다고 하면 이거를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결국은 자기에게 해로운 이야기까지 막 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 방송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 법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든지 안 좋게 말한 그런 언론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서울의 신문 기자, 그 동영상 보니까 거의 그 행동하는 게 몸으로 싸우는, 막 그냥 보기에는 폭행하는 장면 같은 것도 막 보이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국민이나 유권자들이 이걸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견해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사람이 천박한 거지. 사람이 교양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좀 거칠고 사납고 이렇다고 하지, 그게 뭐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 점잖은 법관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방송하는 건 좀 피차간에 민망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가 정치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별지 3에 모여 있는 것으로 이거는 뭐 방송을 금지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법원이 과도하게 참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을 같이 엮어서 사전에 검증을 하는 것은 김건희 씨에게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죠. 사람의 됨됨이, 국민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받드는 일꾼으로서, 그 일꾼의 아내로서 그런 어떤 가치관이 확립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그 평소 사람 됨됨이가 말씨나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네 번째, 이게 앞에서 말했던 1억 원 부분입니다. 간접 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이제 돈을 많이 뺏겠다고 해서 미리 방송을 못하게, MBC의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축소하게 하려는 그런 것을 간접 강제라고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 쪽에서는 간접 강제도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MBC의 태도를 보면은 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제 판사의 그 심증이 청구인이 과도하다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게 여기에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봤죠. 인정하는 거 별지 목록 3번 방송하지 말라. 나머지 몽땅 청구한 거 이유 없다, 이겁니다. 인정한 게 뭐 한 5분의 1이면
나머지가 5분의 4다. 이제 비용 분담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죠. 간단히 이겁니다. 별지 1, 별지 2, 별지 3이 있는데 별지 1, 2는 왜 붙었냐면 김건희 씨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냥 이번 결정문에서는 별지 3만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청구를 김건희 씨 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 판단이 이겁니다.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과 검증과 이런 것은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권력 남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비방행위까지 가능하다. 또 이 사람이 하는 발언과 어떤 행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서 최대한 보도해야 한다.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별지 1, 이 목록이 이겁니다. 채무자가 취득한 MBC가 취득한 채권자 김건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 이명수 간의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 내용, 이거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이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방송 다 해도 됩니다. 보도 다 해도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을 하면 새로 김건희 씨가 다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별지 2, 별지 2 목록입니다. 이 별지 2에 있는 내용 다 방송해도 됩니다. 방송 나올 겁니다. 법원이 이거 일체 금지하지 않았고 MBC가 이번에 우리 이거 안 다뤘는데요 하는 부분은 새로 끼워 넣어도 됩니다. 법원이 하지 마라 한 게 일체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이번에 7시간 45분 통화 녹음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1번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여기 있는 거 다 방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문제는 이 보수가 도대체 어떤 보수입니까? 이 말의 뜻을 잘 보십시오. 좌파는 미투가 계속 터진다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이게 더 썩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는 미투로 그냥 덕지덕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가? 그리고 미투라는 게 돈을 줘서 입막음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돈 주고 여자를 산다. 돈 주고 남자를 산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소리를 했다. 이거는 대선 후보의 아내가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가는 밑바닥 소리다. 망신인 것이죠. 두 번째,
일반 국민은 바보라고 했답니다. 이 바보라는 말이 그렇게 사납고 독하고 한 말은 아닌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마누라가 이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이라는 데서 국민과 자기들 정치인들, 자기들 유명인들하고 계급 차이를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 사람들, 우리 돈 많은 사람들, 우리 빼고 일반 국민은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아마 미국 같으면 의원직 사퇴, 의원직이 면직이 될 겁니다. 대통령 못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나도 그런 말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하는 당신이 대선 후보냐? 바로 그래서 당신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옥이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무엇, 자기가 한을 품은 무엇에 복수용으로 쓰겠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사람은 정권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어떤 권력도,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기가 두려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일반 국민은,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뜻하고 좀 다르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아닌, 팬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거 보면 섬뜩해합니다. 저건 무조건 안 돼. 날려야 돼. 이게 상식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는데, 점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이 사람들이 점을 쳐가지고 윤석열이 될 거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점을 믿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무속을 믿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무속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무속인이 점을 치는 거 보고 큰 수술을 하겠다, 오늘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씨 스스로 자기가 좀 나은 무속인이고 자기가 점을 치는 사람이고 자기의 점으로 이번 대선을 결정한 그런 사람이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다섯 번째,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너 이명수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이 사람이 보기에는 거리에서 사람을 막 발로 밟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이명수 씨의 활동, 유튜브 활동,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캠프에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김건희 씨 상당히 심각한 포인트입니다. 스카웃을 이명수를 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를. 김건희 씨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내가 말하면 너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캠프에 김건희 씨가 말을 하면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을 넣고 빼고 김건희 씨가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중대한 부분입니다. 6번째,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과 김건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 이거는 소위 좌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될 겁니다. 좌파가 있고 조국 씨는 좌파다.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분은 친문재인이다. 문파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좌파와 문파의 싸움이 드러나죠. 그리고 좀 더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좌파가 조국을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문파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조국, 윤석열과 좌파와의 관계에서 뭔가 파벌 싸움으로서의 일을 한 것이 있다.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7번째,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이제 검찰 사무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된 것까지 이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다. 밀착돼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중간에서 김건희 씨는 경찰도 검사도 아닌데 자기한테 제보를 하면은 전달을 해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캐야 하겠죠. 공적 인물이 대선 예비후보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비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8번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은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무슨 카드의 여왕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목을 베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뭐 이 정도 되면 정신 나갔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인성인 사람은 일단 청와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부인 제도는 없지만 대통령 부인하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일을 벌이자면 엄청나게 국정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으로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수. 이 사람이 복수심에 불타 있다.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못 참는다. 아주 전형적인 폭군 스타일인데 사실 요즘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비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우리 남편은 바보다. 윤석열 후보는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완전 바보다. 뭐 이거는 무슨 애정 표시라고 할 수도 있고, 만일 이게 진실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아주 기이하게 생각하는, 뭐 원고가 없으면 그냥 딱 스톱해갖고 해결을 못한다든지, 멀쩡하게 사람이 있는데 단 1분, 2분짜리를 AI 윤석열을 등장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정말 이 사람이 무능력한 건가? 그거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겠죠. 지금 이 내용들 다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별지 3입니다. 법원에서 이거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45분 녹음 중에서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채권자 김건희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에서 김건희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건희의 발언, 뭐 앞에서 봤듯이 아마 자백 비슷한 혹은 본인이 유죄라는 데 역할을 할 어떤 발언, 이거 방송하지 말라.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발언. 요게 이제 좀 겹쳐지는데, 아마도 목록 2에 있는 거하고 목록 3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분류할 때는 중복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것과는 아주 수위가 다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발언이 있는 모양이죠. 그게 지금 목록 3에 있는 이 내용, 그거는 방송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법원이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요거 3번. 그러면 목록 2에 있는 것 중에 요거를 다시 적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그러면 요거 2개가 중복이 되죠. 다시 봅시다. 그러면 목록 2에서 3호, 그러니까 3항.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 4항. 내가 점친다. 우리 청와대 간다. 이거는 김건희 씨를 보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점을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방송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8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지 2번 목록 중에서 3번과 4번을 별지 3에 뽑았습니다. 따로. 이렇게 적시를 했으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것, 위에 것 중에 3번과 4번을 여기 넣어서 요거는 방송이 안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이번 결정문에 대한 세세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둡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